극단적 친일보다 위험한 온유한 친중. 요즘에는 걸핏하면 친일 낙인을 너무나도 쉽게 찍더군요. 음, 그런데 그런 기준으로 하면 미국인들과 캐나다인들 최소 절반이 친일입니다. 여기서 최소예요, 최소. 개인적으로 가격 대비 효용을 살피다 보면 일본 회사 브랜드 제품을 고르는 일이 흔합니다. 그렇다고 일제면 무조건 좋다 사는 거 아니에요. 이런 거 안 삽니다. 하긴 샤프가 이제 일본 회사인가? 좀 그런 생각이 들긴 하네요. 아무튼 이런 거 안 사요. 샤프고 도시바고 텔레비전, 네, 이런 거 저가품이죠. 요즘에는 예전에는 진짜 제 돈 받고 제값 받고 파는 거였는데 요즘에는 싸구려로 파는 물건들이 됐어요. 워낙 가격이 다운돼서 가성비가 괜찮을지 모르겠는데 이게 보통 여기에 별 달려 있죠. 이 별이 보통 이게 그래도 리뷰들 달면서 여기 사람들은 그 가성비를 역시 많이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아무리 가격 다운시켜도 가성비는 여전히 낮은 거예요. 네. 아무튼 같은 가성비면 한국 브랜드 제품 구입하겠다는 생각이 있어요. 그걸 항상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한국 브랜드라고 해가지고 가산점 주는 건 아닙니다. 중국 브랜드면 약간 점수를 깎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리고 가성비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화웨이 제품은 구입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 굳이 설명할 필요 없겠죠. 어, 뭐 제가 저 정도면 반일 정신 결여돼 있다고 하는 것 정도는 이해해요. 그러니까 인정해요. 네, 그러나 해외에서 나와 살면 일본인들로 인해서 아시아인들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었다는 점 인정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래서 있던 반일 정신도 약화되는 게 불가피합니다. 뭐 제 경우는 그렇다고 하고, 근데 한국에서 지금 요즘에 누구 보고 하여튼간 친일파 그런 낙인 쉽게 너무 찍는 것 같아요. 마치 예전에 일본인들이 아니면 지금 현재 일본 극우파들이 경멸적 의미로 조선진이라고 하죠. 하는 거하고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사람들 보면은 논리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친일파예요. 누군가를 갖다 친일파로 낙인 찍으면 어 너는 도덕적으로 타락해서 친일하는 거고 나는 너에 비해서 도덕적으로 우월해. 그러니까 너는 나한테 경멸당해도 마땅해. 거의 그런 센티멘트죠. 그런 그 사고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친일이냐? 그러니까 친일이라는 거 하는 것의 정의를 갖다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내리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 과정 자체가 많이 그걸 갖다 굳이 설명을 갖다 자세하게 이걸 갖다 설명이 돼야 되는데 제대로 그리고 설명을 하더라도 이게 한국말인지 이게 뭔 나라 말인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아서 그런데 이런 식의 친일 낙인 찍는 게 굉장히 지금 한국을 위태롭게 만들고 있어요. 이게 어 그냥 위태롭게 만든다고 그래가지고 다른 게 아니에요. 나라 경제가 무너져가지고 저기 끼니 굶게 되면 그게 위태로워지는 거죠. 심하면 진짜 한국 사람들이 나중에 중국에 미립국하는 거 그런 걸 갖다 그 꿈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마치 멕시코 사람들이 미국에 가는 걸 갖다 미국에 미립국하는 걸 갖다 꿈꾸듯이 그런 식이 돼버릴 수가 있어요. 우리 조상들은 호암 마마에 많이 희생당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호암 마마로 죽는 사람 전무합니다. 이런 상황에 호암 마마로 죽은 과거사 잊지 말아야 한다면서 소리 높이는 사람들 참 황당해요. 자, 그리고 호암 마마로 죽은 과거사 잊지 말자 이러고 나서 에볼라 바이러스를 퍼뜨립니다. 에볼라 바이러스를 자, 이게 현실이에요. 지금 호암 마마로 죽은 과거를 잊지 말자. 뼈에 사무쳤다. 그리고 이거 선동한 사람들이 그래서 부안해동하는 사람들이 좀비처럼 우하고 몰려 나갔는데 사람들이 이제 그것 때문에 정신없으면 그 뒤에서 에볼라 바이러스 퍼뜨리는 거예요. 그걸 갖다 그게 지금 상황이 그래요. 자, 친일이 위험합니까?
제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최악의 친일 인물 하나 가상해 보겠습니다. 뭐 이런 사람이 꼭 존재한다는 게 아니라요. 이제 이런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라는 거예요. 요즘 만화가 윤서인 씨에게 뭐 친일이라는 낙인을 찍는 경우가 많은데 뭐 그 정도는 도저히 상대도 안 되는 극렬 친일 인물이 한 사람 있다고 치고 뭐 윤동인 씨라고 합시다. 뭐 평균의 일본인이 봐도 제정신 아닌 수준의 친일 정신을 가진 윤동인 씨. 나름 영향력 있고 집에서는 야스구니 신사 사진과 아키히토 초상을 집에 그 벽에다 붙여놓고 매일 아침 그 앞에서 황국 신민 서사를 암송합니다. 그 중국인들은 열등하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당연히 뭐 중일 전쟁에 뭐 남경 대학살 그거는 뭐 다 정당화될 수 있다 그런 생각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근진 씨라는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근데 안근진 씨는 뭐 그냥 사고가 그냥 친중이면 어때 정도지 뭐 중국이 너무 좋아 죽겠는 사람도 아니고 뭐 중국이 미국을 이기는 초강대국이 되기를 바라는 사람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일본 하면 이제 욱하죠. 욱하고 올라오고 그러면 이 두 사람을 비교해 보면 윤동인 씨하고 안근진 씨 중에서 아무리 봐도 윤동인 씨 같은 사람은 존재할지 참 의문인 사람이죠. 이런 사람 과연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죠. 네. 그런데 안근진 씨 같은 사람은 한국에 매우 흔합니다. 그러면 아니 그런데 제가 보기에도 사실 안근진 씨가 윤동인 씨보다 그 맛이 덜 간 사람이에요. 훨씬. 제가 보기에도요. 그렇지만 냉정하게 현실을 갖다 따져보자면 윤동인 씨보다 안근진 씨가 후손들의 미래를 비참하게 만드는 사람이에요. 진짜 대놓고 이야기하면요. 안근진 씨는 이완용보다 더 해로운 사람입니다. 그렇습니다. 안근진 씨, 이완용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이완용도 나름 할 말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뭐 독립협회에도 참여했던 사람이고 뭐 전 이완용 좋아한다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안근진 씨는 사실 뭐 난 뭐 정치적인 야심이나 이완용 같은 정치적 야심이나 그런 거 있던 사람도 아니고 이완용처럼 고위층도 아니고 그렇지만 끼치는 해가 이완용보다 안근진 씨가 더 큽니다. 이유가 뭐냐? 자, 일단은 윤동인 씨가 해로운 사람이 되려면요. 일본 측에서 호응하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윤동인 씨에게. 오, 일본에 대해서 충성하는구나. 야, 네 충성 참으로 갸륵하다. 우리가 너의 뜻을 받아주마. 라고 할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없어요, 문제는. 자, 정한론이라고 하는 게 있었죠. 이 정한론이라고 하는 거는 이거 뭐 그대로 읽어보시면 그대로예요. 일본이 조선을 침략한 조선 그리고 대한제국을 침략한 역사를 보면은 결국은 사고방식이 같아요. 그러니까 영주들한테 나눠줄 땅이 없어서 그래요. 영주들이 힘이 뭐냐면 1년에 얼마나 많은 그 쌀을 걷어들이느냐는 영지를 갖느냐. 그게 영주들 힘의 상징입니다. 그것에서 이제 예외가 됐던 영주는 임진왜란 후에 도공들을 데려가가지고 도공들로 돈 번 영주들이에요. 사실 그때부터 그게 좀 어느 정도 파라다임 바뀌기 시작했습니다만 뭐 일본 근대화 때까지도 사실 생각이 별로 바뀌질 않았어요. 왜냐? 일본 제국주의의 모델을 갖다 대영 제국에서 가져왔기 때문입니다. 이거 뒤에서 더 언급하겠습니다. 근데 현재 일본 극우판에선 신정한론자가 없어요. 신정한론, 새로운 정한론. 일본 극우판에선 일본이 대한제국을
강제 합병한 게 엄청난 실수였다라고 보는 시각이 압도적으로 우세합니다. 뭐 회계를 어느 정도 어떤 식으로 했는지 모르겠는데 회계 정산을 하면 일본이 대한제국을 합병해 얻어진 경제 성과에서 일본이 한반도에 투자한 액수를 빼고 나면 마이너스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좀 아전인수격일 가능성이 높죠. 그렇지만 아무튼 아전인수고 간에 일본 극우판에서는 이런 의견이 절대적으로 우세한 게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신정한론자가 설 자리가 없어요. 일본이 현재 한국 영토 넘보는 지역은 독도 지역이 유일합니다. 독도에 대해서는 나중에도 한번 시간 나면 언급하겠습니다만. 자, 일본이 제국주의 습성 가지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심지어 한국도 있어요. 보면은 한국 사람들이 말하는 거 보면 일본보다 더 심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실천 의지가 좀 약해. 생각은 많은데. 그런데 일본 제국주의는 과거 제국주의예요. 그게 2차 세계대전 패망까지예요.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 패배, 그러니까 항복 시점까지의 모델을 대영 제국 모델로 해서 찾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모델을 참고해서 하는 거였는데 현재 일본이 추구하는 제국주의 모델 국가는 미국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식 제국주의 모델은 식민지를 개척하지 않습니다. 식민지 개척해서 총독 파견하고 그런 짓은 안 합니다. 이걸 갖다 경제 식민지 그런 소리를 합니다만 아무튼 정치적으로 완전히 그대로 강압적으로 그 총독을 갖다 임명을 해가지고 한마디로 총독에게 그 통치를 받고 총독의 통치를 받고 그런 건 안 하죠. 현재 캐나다, 호주는 총통이 아니라 총독이 남아 있습니다. 총독이 남아 있는데 명예직이에요, 그냥. 지금 일본이 바라는 그 모델이라고 이게 결국 뭐겠습니까? 미국식 제국주의 모델은 기본적으로 군사력을 바탕으로 해서 기축통화 지위를 갖다 유지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다만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그러다 보니까 군사력을 바탕으로 해서 기축통화 지위를 갖다 유지하다 보니까 국방비가 너무 많이 들어. 생각해 보세요. 항공모함 세워놓는 것만 해도 하루에 10억 원씩 든답니다. 참 어떻게 그걸 감당하기가 쉽겠습니까? 그러니까 일본이 바라는 거는 해군력을 증강해서, 특히 이제 해군력 증강해서 미국의 국방 예산 부담을 덜어주고 미국 측으로부터 그 대가를 받겠다는 그런 것일 가능성이 높아요. 지금으로 봐서. 좀 일본이 지금 군사력을 갖다 증강하고 있는데 좀 불균형적으로 증강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육해공군 같은 게 이제 비율이 맞아야 되는데, 이제 균형이 맞아야 되는데, 그 해군 쪽에, 그러니까 해상자위대 쪽으로 집중되어 있습니다. 군비 증강이. 그러니까 지금 해상자위대가 군사력이 이제 거의 한국 해군 같은 경우는 1시간이면 이제 깨진다고, 한국 해군이 박살난다, 전멸된다, 한 시간 안에 일본 해상 자위대랑 1대1로 붙으면 이제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그걸 더 강화한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자위대 전력에서 잠수함 부분 강화하고 항공모함을 갖다 이제 도입한다고 그래요. 이제 항공모함 도입하려고 아예 구축함이라고 이름 지어놓고 항공모함 설계를 해놨대요. 그래가지고 조금만 수리만 조금만 하면 바로 항공모함으로 쓸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게 있다고 합니다. 자, 일본이 바라는 대가라고 하는 것은 역시 아까 좀 전에 말한 대로 엔화의 국제적 지위를 굳건히 하는 거예요. 지금 엔화가 보면은 4위로 밀려 있어요. 원래 미국 달러, 유로 다음에 일본 엔화였어요. 지금 중국 위안화한테 밀려 있죠. 근데 중국 위안화가 지금 미국 달러화의 지위를 갖다 넘보고 있습니다. 미국은 중국 그러니까 미국이 중국을 갖다 압박하는 것에 일본이 협력해가지고 중국 위안화가 현재 가지고 있는 이 지위를 갖다,
일본 엔화가 먹겠다. 그런 쪽으로 가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사실. 뭐 그렇다고 해서 뭐 미국이 뭐 일본에 대해서 무조건 다 들어주지는 않을 겁니다. 달라고 하는 대로 다 달라고 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여태까지 봤을 때 역대 전 세계사에서 미국만큼 어떻게 보면 이게 기브앤테이크가 되는 제국이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로마 제국이나 뭐 그런 제국들 당나라 뭐 그런 거 그 나라들을 갖다 다 열거해 봤을 때 몽골 제국 뭐 그런 거 그 미국 정도로 그래도 타협이 되고 어느 정도 기브앤테이크가 될 수 있는 나라가 없기 때문에 이제 그걸 바라보고 하는 거죠. 충분히 가능하고. 예. 근데 생각해봐요. 일본이 뭐 윤동인 씨 아까 뭐 존재할지 모를 것 의심되는 정도의 좀 아주 비현실적 캐릭터죠. 예, 윤동인 씨 같은 사람이 뭐 수십만 수백만 명이라고 해봐요, 한국에. 그렇다고 해서 일본이 한국에 들어오겠습니까? 한국에 도로 이제 총독부 설치하고 도로 식민지로 삼을 것 같아요? 안 합니다. 왜냐? 지금 일본인들은 벌써 모델을 바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임진왜란 때부터 내려오던 모델이 이미 바뀌었어요. 근데 한국인들은 계속 그 모델로 간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아직도. 생각해보세요. 한국같이 한국 여권의 나라를 갖다 왜 먹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한국을 비하하자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여건상 먹을 만한 가치가 그렇게 많은 나라 땅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그게 있어요. 내 거는 좀 좋아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때는 남의 것이 더 좋아 보이는데 이게 남의 것이 실제보다 가치가 더 높아 보이는 경우도 있고 자기 것이 실제보다 가치가 더 높아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런 그 착각을 갖다 극복하려고 항상 염두에 둬야 돼요. 냉정하게 봐야 돼요. 자, 중국의 경우를 이야기를 해보죠. 그러면은 제가 전에 이야기했듯이 중국이 한국을 몰락시킨다고 해서 초강대국이 되는 게 보장되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한국을 몰락시키지 않고 초강대국이 될 길이 없어요. 중국이 초강대국으로 가는 길에 필수적으로 해야 될 일이 한국 몰락입니다. 수가 없어요. 그 한국이 싫어서나 그런 것이 아니라 지네들 살기 위해서. 근데 이렇게 해가지고 중국이 한국을 갖다 몰락시키고 초강대국이 된다. 그래 봤자 사실 그 흡수한 에너지,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주변 국가들을 갖다 다른 나라 국가의 에너지를 갖다 흡수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에너지라는 건 게 에너지 자원이 아니라 그 뭐라고 할까 부의 원천이에요. 부의 원천. 예. 그 뭐 기술이면 기술, 원천 기술이면 원천 기술, 뭐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걸 갖다 다 흡수해가지고 온전히 활용하기엔 중국인들 경제관에 신의 성실의 원칙이 부족해요. 그걸 갖다 오랫동안 보존하기. 뭐 실제로 보면은 영국이 식민지를 갖다 경영했던 역사를 보면 뭐 한국 사람들이 뭐 일본의 뭐 일제 식민 만행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실.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심지어 같은 백인들한테 이게 인종차별도 아니에요. 예? 흑인들한테만 못 살게 군 게 아니에요. 옆 나라 아일랜드 에일에 못 살게 군 거 보면 역사를 보면 정말 피눈물이 나올 정도예요. 한국 사람 관점에서 보면은 포클랜드 전쟁 때 아일랜드 계통인 에일의 계통인 레이건이 아르헨티나가 아니라 영국 편을 들었잖아요. 그때 미국이. 정말 이해가 안 될 일이에요. 사실 그 에일이 당한 거 정도는 150년간 영국 통치를 받으면서 잉글랜드 통치를 받으면서 당한 정도는 한국이 35년 동안 뭐 일본한테 당한 수준보다 뭐 상대도 안 됩니다, 진짜. 아무튼 그래요. 뭐 그런데도 이 사람들은 신의 성실의 원칙이 있기 때문에 다른 식민지나 그런 데서 흡수한 걸 가지고 유지가 되는 거예요. 중국은 그 유지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이 신의성실 원칙이 왜 중요한지 그것에 대해서는, 그리고 중국의 그러니까 기본적인 경제 철학, 역사관 그런 데서 신의성실 원칙이 부족한 것에 대해서는 나중에 또 시간 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중국의 기조는 일단 초강대국이 되고 보자는 거예요. 초강대국이 되면 뭐가 좋은가? 뭐 그런 것 아예 그런 생각 안 하고 일단 되고 보자. 일단 되고 그 다음에 생각해 보자. 자, 그러려면 한국이 가지는 경제적 역량을 쭉쭉 빨아서 흡수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유명한 김용의 무협소설 소호광호에 나오는 흡성 대법과 같이 이렇게 쫙 길을 빨아들여야 돼요. 그런데 지금 현재 상당히 진행 중이죠. 이것에 대해서 뭐 꼭 설명을 뭐 해야 될 필요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미 뭐 중국 회사들이 뭐 한국 기밀 빼가고 기술 빼가고 뭐 그거는 뭐 뉴스에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안근진 씨 같은 사람이 친중이면 어때? 하고 방심하고 친중 정치인들을 갖다 대가리가 깨져도 지지한다. 고 하는 행태가 윤동인 씨의 이런 완전 모습, 이런 말도 안 되는 실성한 행태하고 비교해 봤을 때 어느 게 더 위험합니까? 윤동인 씨는 아무리 자가 발전하고 별 지랄 발광을 다 하더라도 재앙을 불러올 힘이 없어요. 응해주질 않으니까.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안근진 씨는 조금만 이 정도 하면 그 힘만 보태도 그거 한 사람의 힘이 보태지면 뭐 엄청난 재앙이 됩니다. 진짜. 안근진 씨가 사실 이완용보다 더 해롭습니다. 안근진 씨가 이완용보다 더 나은 그러니까 뭐랄까 인격적으로 좋은 사람일 수도 있어요. 착한 사람일 수도 있고. 그렇지만 객관적으로 끼치는 해는 이완용보다 더합니다. 상대가 안 돼요. 생각해보면 이완용 한 명이 나라를 그렇게 했는데 안근진 씨 같은 사람이 지금 몇만 명입니까? 진짜. 일일이 안 세봐서 모르겠지만 뭐 최소한 뭐 전체 저기 유권자 중에 뭐 지금 많이 이제 그 친중 정치인 문재인 정권 지지율 많이 떨어졌다고 하지만, 그리고 사실 문재인 반대한 사람들 중에서도 이런 생각 가진 사람들 많습니다. 사실 이런 분들 따로 나라 세워가지고 나라 한번 그대로 돌아가게 하면 사실 그게 이분들이 그래가지고 망해서 진짜 험한 꼴을 당한다고 하더라도 심지어 그 후손이 뭐 진짜 먹을 게 없어서 딸이 뭐 몸을 판다 뭐 그런 지경으로 몰린다고 해도 인과응보 자업자득 그 딸이 좀 불쌍합니다만 그래도 어떡해요. 그럼 여지가 있습니다만 나머지 사람들은 뭡니까? 그래서 이 분리를 할 수가 없잖아요. 결국은 이런 사람들을 갖다 설득을 해가지고 생각을 돌리게 하든지 아니면은 찍어 누르는 수밖에 없어요. 찍어 누르든지.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뭐 미래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는지는 다 뻔합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